두 번째, 집단 중심 지도 방법입니다.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은 첫 번째,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개념, 두 번째,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목표, 그리고 세 번째, 집단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유형 중에서도 강의 기법, 토론 기법, 브레인스토밍, 역할 연기, 현장 경험, 게임 및 시뮬레이션, 레크레이션 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집단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유형을 학습한 다음 단계별 집단 지도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개념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집단에 소속되어 집단을 통해서 성장과 발달을 경험합니다. 넓은 의미로 인간의 집합체는 모두 사회 경험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로는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구성원 사이에 분명한 기능적 상호관계 속에 인정되며 이른바 조직적 집단에 한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숙 과정에서 긴장과 부모에게서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 그들이 갖는 지휘 역할의 모호성 등으로 인해서 정서적 불안과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때 청소년들은 또래 집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소속감을 가지며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청소년 집단 경험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자 코누카는 함께 집단에 참여하는 또래를 함께 고민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상을, 자신의 이미지를 인식하고 서로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존재가 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청소년들의 집단 경험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 적응적 대처 기술, 효과적인 문제 해결 기법 등을 개발하기 때문에 집단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지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청소년 집단 지도는 바람직한 학습과 생활 태도를 촉진하기 위해 주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예방적인 측면인데요. 집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에 도래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방향을 안내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 지도는 비교적 구조화되어 있고 논의되는 주제도 일반적인 집단 지도자에 의해서 선정되기도 합니다. 집단의 크기는 보통 12명 이상으로 하고요. 약 15명에서 20명이 적정 인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청소년 집단이란 어떤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작용하는 2명 이상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모임을 의미하는데요. 집단 중심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 지도자와 공통의 목표를 지닌 청소년 집단이 집단의 역동성과 지도자의 리더십을 서비스 매개물로 인해 이루어지는 지도 형태로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접근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집단 지도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집단 지도는 집단의 경험을 통해 집단 구성원들의 공통된 목적을 달성과 함께 개개인의 목표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동이 있습니다. 둘째, 집단 지도는 집단 역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집단의 사고 과정을 방법상 중책으로 하여 여기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셋째, 집단 지도는 집단 속에서 집단 내 구성원 사이의 심리적 역동성 관계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넷째, 집단 지도는 집단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서 집단 구성원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집단 지도는 전문가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집단 지도의 성격에 대해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의 성격을 살펴보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목표입니다.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목표는 청소년 지도자가 구성한 집단의 종류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스랜드와 라바서가 분류한 집단을 중심한 청소년 지도 방법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첫째, 지지 집단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상의 사건을 잘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둘째, 교육 집단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지식, 정보, 그리고 기술 향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 집단은 주로 강의 기법을 활용하여 구조화되는 특성을 지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성교육을 받은 청소년 집단을 말합니다. 셋째, 성장 집단의 목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타인에 대한 그들의 생각, 경험, 행동의 인식, 확장,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대표적인 성장 집단의 예는 청소년을 위한 가치 명료한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치료 집단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행동 변화, 개인의 문제의 개선 또는 상실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먼저 도와주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게임 중독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청소년 집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화 집단은 사회적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회기술 학습을 하는데 목표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집단의 종류에 따라서 목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목표는 청소년들이 집단 경험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습자 자신의 내적 변화를 도모하는 것인데요. 청소년 개인이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습득함으로써 자기관리 능력 향상 그리고 집단 과정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과 사회적 기술 발전을 시켜 궁극적으로 개인의 전인적 성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220페이지부터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의 내용으로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목표와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기 인식은 타인에 대한 효과뿐만 아니라 자신의 느낌, 감정, 그리고 동인의 감정, 동인을 인식하고 움직이는 원인, 그 안에 원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인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자기인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조절은 행동에 옮기기 전에 판단하는 능력, 자신 통제 능력을 자기조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동기부여는 외적 지위의 상승으로 인한 열정, 에너지와 열정의 추구를 동기부여라고 볼 수 있고요. 대인관계 능력은 타인이 만든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타인의 감정적 반응에 따라 대처하는 기술이
관계 능력, 그리고 사회적 기술은 상호 간의 지지망을 구축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능력,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에 따른 성공적인 집단 구조 형성은 자기인식은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집단 기술을 갖는 것과 갖도록 하는 것과 집단 구성원에 대한 감정의 영향 요소를 이해하고 감정을 통제하거나 자기 확신, 높은 자아존중감, 친밀하고 통합적인 자아정체감, 자신의 행복감을 포함한 심적 건강 상태로 해야 성공적인 집단 구조 형성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기조절은 자기조절을 위한 성공적인 집단 구조 형성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의 자아 지각 상태, 감정을 통제하고 집단의 가업을 우선시하는 능력, 갈등, 압력, 스트레스 등에서 감정을 조율하거나 돌봄이나 지원을 통한 좌절과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동기부여에서 성공적인 집단 구조 형성은 최선을 다해 타인의 집단 구성에 기여하는 동기, 개방형, 유연성, 변화 동기, 혁신성, 창조성, 공동적인 문제 해결력, 새로운 일에 대해 시도, 헌신, 목적 지향성, 개인 또는 집단 목표의 성취를 위한 관심, 집단의 도덕성이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환경 유지 자세, 대인관계 능력으로는 동료 마음에 이해해서 타인의 공동적인 협력적인 분위기 형성, 협동적 관계로 잠재 능력으로 전환, 타인을 위한 관심, 안심시키는 감정, 구성원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 환경을 조성하는 능력, 사회적 기술에서는 성공적인 집단 구조 형성은 집단 문화를 협력적이고 지원적이며 안락하게 하되 자기 판단적이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집단 구성원과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전문적인 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 기술을 통한 협동, 협력, 집단의 구축, 타인에 대한 존중과 지원의 조장을 통한 적극적인 집단 분위기 형성이 있고요. 긴장 완화, 갈등 해소를 위한 집단 상호 간의 교류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류 능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학습했던 내용은 집단 중심의 지도 방법의 목표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집단 중심의 지도 방법의 목표와 특징들을 잘 알고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페이지에 집단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유형이 나옵니다. 202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20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총 7가지인데요. 강의 기법, 토론 기법, 브레인스토밍, 역할 연기, 현장 경험, 게임 및 시뮬레이션, 레크레이션이라고 해서 7가지가 나옵니다. 집단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은 대부분 소집단을 대상으로 한 방법이 중심이 되는데요. 비교적 비슷한 성격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소집단 지도 방법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7가지 방법이 있는 반면 대집단을 위한 지도 방법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회의 지도 기법, 강연, 매체 이용, 매스컴 행동이 있는데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강연이나 회의 지도 기법, 매체 이용, 매스컴 활용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기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강의 기법은 교수 기법 중 가장 특징적인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지금까지 학교 교육에서 주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강의 기법은 주요 정보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교사의 언어로서 학습자에게 전달하도록 설계된 수업 모형을 이야기하는데요. 강의 전달 방식으로는 낭독식, 암기식, 요점식, 적흥식 등으로 구별됩니다. 강의 기법의 권위는 고대 힐랍 시대의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한 이래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강의 기법은 페스탈로치 등에 의해서 교육방법이 개선운동이 전개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당시 서적이 부족하여 교수자만이 책을 가지고 강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강의 기법은 지도자가 다수의 청소년에게 비교적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지적 내용을 이해시키고 암기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다라는 장점이 있으나 그 교육 효과는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일방적인 전달 체계로 인해서 학습자의 비동기화 때문입니다. 후기 산업 사회가 도래한 지 30년이 지났으며 지식정보화 사회가 등장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4차 혁명 시대를 지나 5차 산업혁명이 도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식 위주의 주의식 강의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과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지도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서 강의식 기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 기법입니다. 토론 기법은 가장 중요한 기법이 쌍방향 의사소통인데요. 즉,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동시에 타인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보다 활성화된 학습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토론은 찬성과 반대 또는 긍정과 부정의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여 자신의 주장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논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문제 해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넓은 의미에서는 각자의 의견을 협동적으로 제시하고 토의하는 과정에 속하고, 토론은 지도자의 독재를 방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집단의 이해를 수렴하고 올바른 정책을 꾸려나가는 민주주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논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토론 기법은 전통적인 수업 방식인 지식전달식 강의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습자들을 참여를 이끌어내고 학습의 주체가 되게 하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수업 모델이 개발되는 중에 발표식 수업 모델이 반박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 사이에 교차조사형 토론 형식의 대화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토론 기법은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공유하며 사고력, 창의력을 기르도록 해주는데요. 건설적이고 협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민주시민으로서 기본 자질을 함양하는 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 기법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 표 7-3과 같다라는 것인데요. 토론의 장점과 단점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장점은 자신과 타인의 생각을 공유하고 사교적 창의력을 길러주는 반면 자신과 문제의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 결정을 수용하는 것이 비교적 수월해지고 상호교류, 협력학습을 통해서 바람직한 사회성을 길러주고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서는 다수의 논리가 소수에 억압되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행동이 어렵고 어떤 토론자나 파벌이 토론을 지배하게 되면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어려워질 수 있고 차선책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의견 불일치가 팽팽하게 맞설 경우 갈등이 생기고 서로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토론의 장점과
단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토론의 다양한 방식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형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형태와 방식도 있습니다. 그죠? 소집단 분과 토론, 버즈 토론, 패널 토론,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원탁 토론, 쥐고서 토론 등이 토론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내용들은 교재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브레인스토밍입니다. 1941년 미국 광고회사 CEO 알렉스 오스폰이 개발한 것으로 창조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기상천외한 생각과 자유로운 말을 하도록 하고 그 가운데 타인이 생각을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을 확장하여 묘안을 내도록 하는 것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말고 둘째,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환영하며 셋째,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서로 내놓도록 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브레인스토밍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토론 기법은 지도자, 그러니까 토론 주재자겠죠. 한 명과 기록자 한 명을 포함하여 6명에서 12명의 참여자가 약 20분에서 60분 리더로부터 문제를 설명 듣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하여 분석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연상작용, 상호작용을 통해서 상호작업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기법의 성공적인 여부는 청소년 지도자들의 토론 진행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청소년 지도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특정 청소년들의 의견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끌어줘야 하고 또한 청소년 전원이 참여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배려와 조정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며 토의 주제도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회의가 며칠 전 주제를 공유하고 참가자들이 미리 아이디어를 고민해서 올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는데요. 브레인스토밍은 1941년 미국 광고회사 CEO에 대해서 한 거다. 그리고 브레멘 수당에서 성공적인 브레멘 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타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고 청소년들이 전원 참석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배려와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게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다음은 역할 연기입니다. 네 번째, 개인 중심 지도 방법 중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는 역할 연기는 소집단 지도 방법에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지도 방법 중 하나인데요. 실질적 위험 부담이 없는 가상적 사항에 대해서 소집단 구성원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번갈아가며 수행해 보도록 함으로써 집단 구성원 간의 친밀감을 증대시키고 의사소통 기술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돕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역할 연기는 아직 가치관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연습 그 자체가 교육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역할 연기는 학교 폭력 및 성폭력 가해 피해 청소년들에게 그 효과를 입증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장 경험인데요. 조직적인 계획에 의해서 현장에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단체 견학, 수학여행 등 일종의 학습여행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으며 청소년 봉사활동도 현장 경험에 속합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현장 경험이 반성적 사고를 통해서 의미 있는 경험이 되도록 현장 활동 후에 주의를 기울여 지도해야 한다. 그냥 하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피드백도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현장 경험을 말씀드렸고요. 여섯 번째,
게임 및 시뮬레이션입니다. 게임은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성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놀이로 청소년들의 흥미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사회적 기술 습득, 그리고 집단 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회와 가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뮬레이션은 복잡한 문제나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와 비슷한 문제를 만들고 모의적으로 실험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물리적 시뮬레이션과 논리적 시뮬레이션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법들은 아동 청소년들의 사회화 훈련, 가치관 교육 등에서 흥미와 교육적 효과를 제고시키는 집단 지도 방법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크레이션입니다. 레크레이션의 원어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신선하다 또는 재충전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인데요. 따라서 전통적인 의미의 레크레이션은 산뜻하고 차분하면서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현대에 와서 레크레이션은 피로를 풀고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 여러 사람과 함께 놀거나 운동 등을 즐기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은 1930년대 이후 미국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청소년 이탈 및 범죄 증가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대한 해결 방안으로 빈민 계층의 아동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 형성 및 여가 선용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으로 레크레이션을 활용하기 시작했고요.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각 대학에서 교양 과목의 하나인 레크레이션 교육을 시작한 것입니다. 레크레이션은 청소년 여가 선용을 통해서 심신의 피로를 회복시켜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성과 책임성을 길러주며 또한 활달하고 명랑한 성격을 갖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집단 활동을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며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과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건전한 집단의 결속력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사회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도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그래서 7가지의 집단 중심 청소년 지도 방법의 유형별로 학습을 했습니다. 강의기법, 토론기법, 브레인스토밍, 역할 연기, 현장 경험, 게임 및 시뮬레이션, 레크레이션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4번째 단계별 집단 지도 과정입니다. 집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단의 내부 구조,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형태, 응집력, 사회적 통제, 문화 등이 형성되며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집단 발달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집단 발달 과정에서 서로 구분되는 기간 또는 구분되는 정도를 집단 발달 단계라고 합니다. 집단 발달 단계는 학자마다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청소년 집단 발달 단계를 사전, 초기, 중기, 종결 단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의 사전 단계는 집단에 계획하고 조직하며 청소년들의 모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집단의 목적에 대한 설정은 청소년 욕구가 드러남에 따라 청소년 수련 기간이나 청소년 지도자가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 집단을 형성하기로 결정할 때에 어느 정도 정해지기도 합니다. 집단의 목적은 청소년 지도자와 집단 구성원의 토론을 통해서 타협과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후 집단 초기 단계에서는 집단의 감정이 출현되고 이때 청소년 지도자는 집단의 저항을 다스리고 수용적이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초기 단계에 진전되면서 집단 활동에 대한 동기와 능력을 촉진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모색하고 실험한 단계가 초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중기 단계는 활동의 가압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집중적으로 노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간 단계에서는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와 집단 응집력을 매우 발달하게 됩니다. 집단 응집력은 집단 내에서 자신이 인정하고 수용되는 소속감과 집단 성원들의 긍정적인 변화로 영향을 받는 단계가 중간 단계입니다. 종결 단계는 그동안 집단이 해온 노력을 종결하고 총괄 평가를 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요. 종결 단계는 집단 감정과 응집력이 감소하고 청소년 지도자의 활동 종결에 따른 감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소년 집단 발달 단계와 지도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파워포인트 내용이 그와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시해야 될 지도 영역인 거죠. 사전 단계에서는 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집단 구성원을 구성하고 집단 활동에 따른 대안 내용을 승인, 잠재적 후원 기간이나 청소년에 대한 사정, 청소년들의 모집, 그리고 활동 환경을 준비하고 청소년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하는 게 사전 단계다 라는 거고요. 초기 단계에서는 안락한 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집단 목적을 설정하고 과업 목표와 집단 유지 목표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집단의 구조화, 집단 활동에 대한 동기와 능력 촉진, 활동 목표와 집단의 기능에 대한 설명 등이 초기 단계에 해당됩니다. 중간 단계는 활동의 단계, 활동 준비, 청소년의 목적 성취 지도, 활동의 구조와 활동 평가가 중간 단계에 포함됩니다. 종결 단계는 활동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활동 종결에 대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활동 참여 계획에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실행된 청소년 활동에 대한 내용을 총괄 평가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후반부의 내용은 전반부는 아까 다시 한번 더 봤으니까 그렇죠. 개인 중심의 지도 방법과 집단 중심의 지도 방법으로 청소년 대상별 지도 방법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인데요. 후반부 집단 중심의 지도 방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더 요약하면서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집단 중심 청소년 지도는 청소년 지도자와 공동의 목표를 지닌 청소년 집단이 집단의 역동성과 지도자의 리더십을 서비스 매체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도 형태로 청소년 지도 현장에서 가장 빈번히 활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원래 집단의 크기는 12명 이상, 15명에서 20명 정도로 봅니다. 그 대단위는 또 지향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집단 지도는 바람직한 학습과 생활 태도를 촉진하는데 주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예방적 접근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단 지도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 지도의 성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집단 지도는 집단 경험을 통해서 집단 구성원들의 공동된 목적을 달성과 함께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둘째, 집단 지도는 집단 역동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한 집단의 사고 과정과 방법상의 중책을 여기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셋째, 집단 지도는 집단 속에 집단 내 구성원 사이의 심리적 역동관계를 활용하는 것이고, 넷째, 집단 지도는 집단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서 집단 구성원이 스스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집단 지도는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지도방법의 개념과 성격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고요. 집단 중심의 지도방법의 목표는 첫 번째, 지지 집단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주는 생활상의 사건들을 잘 대처하고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집단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지식, 정보, 그리고 기술을 향상하는 데 있는 건데, 교육 집단은 주로 강의 기법을 활용한 구조화되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서, 여기는 이제 교육 집단은 이제 대표적으로 성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교육의 목표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지식과 정보, 기술에 대한 내용들로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성장 집단, 그 교육 집단 말고요. 성장 집단,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그리고 치료 집단, 그리고 사회화 집단으로 구별해서 보시면 지도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성장 집단의 목표로는 청소년들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인식, 성장,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시키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 성장 집단의 대표적인 내용은 청소년을 위한 가치 명료화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째, 치료 집단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행동 변화, 개인의 문제 개선 또는 상실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는 게임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인해서 치료받는 청소년 집단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사회화 집단,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사회기술을 학습하는 데 목표가 있고,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목표가 차이가 있으면 공동적인 집단의 목표에 따른 내용들을 상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의 목표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식, 자기 조절, 동기부여, 대인관계 능력, 사회적 기술에 대해서 정의와 성공적인 집단 구조의 형성, 집단 지도의 순기능, 역기능의 집단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참조해서 다시 한번 더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202페이지 집단 중심 청소년 지도 유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은 7가지 내용이었습니다. 강의 기법, 그리고 토론 기법, 토론의 형태들이 소규모 분과 토론, 버즈 토론, 패널 토론, 포럼,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원탁 토론, 지구쇼 토론 등이 있다라고 해서 토론에 대한 내용들을 정의했습니다. 세 번째, 브레인스토밍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브레인스토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아야 하며 자유분방한 아이디어를 환영하고 되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브레인스토밍이었습니다. 역할 연습은 가상세계에서, 그러니까 실제 위험이 있는 내용으로 가상적으로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학생들을 통해서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는 게 역할 연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현장 경험입니다. 그리고 게임 및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게임은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승부를 겨루며 즐기는 놀이로서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흥미에 따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로서 많이 이용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7번째, 레코질레이션이었습니다. 처음에 신선하다, 재충전의 의미에서 전통적인 의미가 산뜻하다, 차분하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행동이었다면, 현재 레크레이션의 의미는 피로를 풀고 새로운 힘을 얻고 여러 사람이 함께 놀거나 운동을 즐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현재 청소년
대상으로 레코네이션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 청소년의 창의력 개발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순기능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단계별 집단 지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는데요. 집단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집단 내부 구조, 저희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 형태, 응집력, 사회적 통제, 문화 등이 형성되며 변화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집단 발달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전 단계, 초기 단계, 중간 단계, 종결 단계마다 실시해야 될 지도자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청소년 대상별 지도 방법에서 개인 중심 지도 방법과 집단 중심 지도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오늘 학습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